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밀한 저항 측정에 대해 발표할 발표자 이도훈입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저항 측정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걸까? 저항 측정은 이제 옴의 법칙으로 전류와 전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밀하게 저항을 측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시료의 저항을 모른다면, 시료가 낮은 전압에 측정이 안 된다면, 시료가 이제 높은 전류에 타버린다면 저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측정하는 법을 알고 정밀하게 시료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측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할 정밀한 저항 측정입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정밀하게 저항을 측정할 때 사용할 이론과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테스터기나 디지털 멀티미터로 먼저 측정을 한 다음 제가 소스미터를 사용하게 된 이유와 디지털 멀티미터를 범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테스터기를 떠올려 보면은 리드선 이제 두 개를 이용해서 저항을 측정합니다. 헌데 이 방법은 선저항, 접촉저항, 내부 저항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정확한 측정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사선 측정 방식입니다. 사선 측정 방식은 리드선 4개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선저항이나 접촉저항 같은 외부 요인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선 측정 방식을 이용할 것이고, 어째서 사선 측정 방식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이제 계속 발표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력 전원, 소스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우선은 전류원인 경우입니다. 이제 전류원의 경우는 내부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하늘색 바탕에 있는 박스가 바로 전류원의 내부입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내부장 RS는 내부장 R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류는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부장 RS가 커야만 하는 이유가 나타나는데, 이 내부장 RS가 굉장히 크다면은 이제 뭐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크다면은 전류가 내부장 RS로 흐르지 않고 내부장 R로 이제 모든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I는 I1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전압계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월하게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류의 흐름은 이상적인 전류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V는 IR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내부장 RS가 분명히 크긴 하지만은 전류가 흐르지 못할 정도로 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부 회로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옴의 법칙 V는 IR에서 이제 R은 병렬 저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이제 여기서 만약 내부장 R이 내부장 RS보다 굉장히 크다면은 다음처럼 이제 식이 도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V는 IRS라는 식을 얻게 되는데,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외부장 R로는 전압 V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장 RS로만 전압을 얻게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이제 I는 I2가 되어서 이제 외부장 R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즉 이제 전압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결과로 저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류원에서 매우 큰 외부 저항은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류원에서 이제 매우 큰 외부 저항을 측정할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압은 어떨까? 전압원은 이제 전류원과 반대로 내부 저항이 굉장히 작습니다. 전압원의 내부를 보시면은 이제 내부 저항 RS와 외부 저항 R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압원은 이제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게 되는데, 전압원에서 발생한 전압과
이 내부 저항이 만나서 이제 전류 I가 생겨날 것이고 이는 외부 저항 R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내부 저항 RS가 굉장히 작다면은 0에 가까울 정도로 작다면은 외부 저항 R은 이 전류 I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전압계를 이용해서 또 수월하게 전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이상적인 전화번호로 V는 IR이 되는 것이 V는 IR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내부장 RS가 작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V는 IR에서 R은 이제 직렬 저항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때 내부장 RS가 외부장 R과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클 경우 이렇게 조금 더 클 경우에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이 전압을 이렇게 측정했을 때 예, 어느 저항을 측정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이제 외부 저항 R에서 전압을 측정해도 이 측정값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압원에서는 굉장히 작은 외부 저항은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류계와 전압계를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전류계는 내부 저항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전압원의 내부를 보시면은 전류 I가 흐르는데 이 전류 I가 이제 전류계를 통과하면서 전류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류계를 통과할 때 이 전류계의 내부 저항으로 인해서 이 전류 I가 이제 변하거나 하면 안 되므로 전류계는 내부 저항이 굉장히 작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선처럼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압계는 이제 굉장히 큰 내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압원에서 이렇게 전류 I가 흐를 때 이제 전류 I가 흐를 때 전류 I가 외부 저항과 만나고 이 전력계가 그걸 측정할 텐데 이 전압계가 이선 측정 방식 마냥 도선 위에 있다면은 이 전압계로 이 전류 I가 흘러서 이 정확한 전압의 값을 측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전압의 값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저항의 값도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 전압계가 내부 저항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면은 이제 이 전압류 I가 외부 저항 R을 통과할 때 전압계를 타고 흐르지 않고 이제 전압계 이제 높은 내부 저항 때문에 전압계를 타고 흐르지 않고 외부 저항 R에서만 발생하는 전압을 이 전압계가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이제 저희가 사성 측정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사성 측정 방식이 높은 정밀성을 지니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실험에 대한 이론 설명의 대부분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시료가 되어줄 구리선의 지름을 측정하였습니다. 사용한 구리선은 12AWG이고 총 415번의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음과 같이 구하였고 참값인 12AWG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슷한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실험은 테스터기로 시험했던 실험입니다. 정말 테스터기로는 측정이 안 될까? 이제 그것을 확인한 실험인데 사용한 장비는 이와 같고 사선 측정이 불가능하지만은 이 실험의 목적은 이제 테스터기로 저항 측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으므로 다소의 정밀성은 떨어지더라도 큰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이 장비의 내부 저항을 측정한 것인데 0.25mm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저항 R은 비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 즉 길이에 비례하는데 길이를 변경해도 이렇게 저항이 테스터기의 저항값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테스터기의 내부 저항보다
구리선의 저항이 훨씬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측정한 저항의 값이 테스터기로 측정한 저항의 값입니다. 보통 0.2ohm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0.3ohm이 나오는 것은 접촉 저항에 의해 저항이 증가한 값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력 전류 약 200마이크로암페어는 저희가 사용 중인 테스터기의 메뉴를 참고하였고 전압을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가스는 12AWG에 10cm일 때 저항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측정값도 10cm일 때 측정 저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를 하여 보면은 테스터기는 낮은 전압에서 저항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멀티미터로 측정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는 자잘한 기능과 표시할 수 있는 자릿수가 올랐고 전압 측정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사선 측정이 가능하여 외부 요인을 배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되고 테스터기와 비슷하게 전압을 측정할지, 전류를 측정할지, 저항을 측정할지를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실험부터는 랩뷰를 이용하여 이러한 옵션을 컴퓨터에서 제어하였습니다. 이번 실험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멀티미터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컴퓨터에서 랩뷰를 이용해서 이 실험을 제어하였습니다. 디지털 멀티미터 내 입력 전류는 1mA이고 이는 저희가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측정당 10분의 시간을 소요하여 데이터를 얻고 얻은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든 모습입니다. 구리선이 10cm일 때 데이터인데 20, 30, 40cm 등 다른 데이터 또한 이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초반에 저항이 급속도로 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저희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안정적인 후반의 데이터 100개를 사용하여 평균을 구했습니다. 또한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저기 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표준 편차가 커서 이러한 일로 정확한 측정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후반의 데이터 100개의 평균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V는 IR에서 I가 일정하니까 R과 V가 비례하게 되는데 이 말은 낮은 저항은 낮은 전압으로 측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측정값과 이론값에 대해서 오차율을 구해봤을 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오차가 줄어드니까 길이가 훨씬 길면은 측정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표준 편차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너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정확히 측정된 것인지를 모르므로 정확하게 측정해야 할 저항값을 측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멀티미터의 사선 측정 방식을 이용해도 전압이 낮을 때 제대로 된 측정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스터기와 디지털 멀티미터로는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소스미터로 바꿔서 측정하였습니다. 소스미터는 저희가 소스의 값을 직접 바꿔가면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넓은 선택지를 얻을 수가 있고 작은 전류나 전압을 측정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할 저항 측정에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또한 저희가 랩뷰를 사용함으로 컴퓨터에서 소스미터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미터에서는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데이터가 갑자기 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소 오차가 있지만은 1mA, 10mA, 사진은 없지만은 100mA, 1A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소스미터의 측정 범위, 레인지가 바뀔 때 소스미터 내부에서 이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 또한 달라져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저희는 부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현상을 측정 범위를 늘려서 그냥 측정 범위를 1A로 고정시켜서 해결하였습니다. Imax를 이제 950mAh까지 주어도 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측정 범위를 1A로 고정시키고 소스미터를 활용하여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이제 방금 전 사진과 같이 0에서 Imax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전류를 증가시켜 가면서 Imax를 찍고 이제 다시 일정하게 마이너스 Imax까지 돌아간 다음 마이너스 Imax 돌아간 다음 이제 다시 일정한 간격으로 0까지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랩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형식을 저희가 적용한 이유는 시료의 스트레스를 좀 더 줄이기 위함입니다. 소스는 전류를 주었고 길이가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길이가 증가할 때마다 20, 30, 40, 50, 60으로 길이가 증가할 때마다 이제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게 작은 전류나 전압도 측정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소스미터 내부에서 전류계를 통해 측정되는 전류가 저항을 거치지 않은 그냥 입력 전류 그 자체의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을 이와 같이 해결하였습니다. 전류원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였고 전압의 측정은 디지털 멀티미터에게 맡기는 형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제 V-바이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전압의 측정 자체는 디지털 멀티미터가 소스미터보다 훨씬 뛰어났고 소스는 이제 전류원에서 전화번호를 바꿔서 소스미터 내부의 이 전류계가 저항을 거친 전류를 받게끔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다만 이 방식은 소스미터의 이선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리드선의 저항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전압은 전류가 변하든 안 변하든 항상 일정하게 전압을 주고 일정하게 전압을 주는 게 된다면은 전류 또한 일정하게 되므로 보다 이제 정확하게 저항을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저항을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원하는 전류의 값은 전압을 조정하여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구리선의 저항이 전화번의 내부 저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냥 소스미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원래 이제 소스미터 전류원에서 전압계만 이렇게 디지털 멀티미터로 교체하여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iBias라고 부를 것입니다. 역시 이제 소스미터가 이선이기 때문에 리드선의 저항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전류원에서 준 전류가 리드선의 저항을 만나서 감소하고 이제 전류원에서 원래대로 이게 전류가 감소하면은 전류원에서 이 감소한 전류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전류를 다시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증가시켰다면은 제가 이 시료에 전류가 얼마나 전달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압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부정확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겹쳐보았는데 큰 차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실험인 구리선에서는 이제 육안으로는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V-바이어스와 I-바이어스를 피팅하였는데 그 중에서 V-바이어스의 피팅 그래프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측정값을 얻었으며 참값과 비교해서 오차율을 구했습니다. 오차율이 일정하게 구해지는 것을 보아 저항이 측정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정확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I-바이어스의 피팅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참값과 비교하여 오차율을 구했습니다. 이제 V-바이어스와 I-바이어스의 측정한 것을 이제 표로 정리한 것인데 예측과는 저희가 빗나가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V-바이어스와 I-바이어스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데 저희는 이것을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너무 작았거나 혹은 구리선의 길이가 더 짧거나
아니면은 이보다 더 낮은 저항을 측정할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더욱 정밀한 저항 측정을 위해서 낮은 전류에서 낮은 전류로 전류를 계속 낮춰가면서 측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DC에서 기계의 떨림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저희는 AC로 측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LC가 어째서 정확한지는 아직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그 이유를 찾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